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갈수록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대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이 지방대학의 위기 자세하게 다뤄보기에 앞서서 먼저 광주와 전남의 대학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광주 지역 대학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 4년제 대학이 12개 있고요. 그리고 2년제 대학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대학이 있고요.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이 10개, 그리고 2년제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총 합쳐서 38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학은 4년제 대학이 224개, 2년제 대학이 146개, 그래서 총 370개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38개 대학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약 10%의 대학이 광주 전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인구 대비로 실제 광주 전남에 얼마만큼 대학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 5,200만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광주 전남은 전남이 지금 190만, 광주가 150만에서 340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5,200만 대비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대학 수로 보면은 대학도 사실은 약 6.5%가 있는 게 맞는데 예, 우리 10%가 있어서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이 광주 전남이 약 10개 정도 대학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학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문제는 이 광주 전남의 대학들이 이제 최근에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 같아서 염려가 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이 되고 이 지방 대학들의 위기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인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어보면요, 이 대학 설립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그 발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대학 설립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또 정원을 자율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대학 설립 준칙이라는 것은 대학 설립 요건을 조금 완화했고요. 이 정원 자율화는 법정 기준보다 낮은 그런 기준으로 대학 정원을 정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규제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에 대학의 정원이 21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그러니까 약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대학들이 많아지게 되고 입학 자원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학의 이 입학 정원은 늘어났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18세가 되는 해 대학에 입학할 적정한 나이를 학령 인구라고 합니다. 그 학령 인구 숫자는 점점점 이제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대학의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겨서 하위 15%에 해당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끊고 또 퇴출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로 2008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약 3만 6천 명을 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만 6천 명 중에서 78%가 지방대학 정원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를 통해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계속 고수를 했는데 이때 이 박근혜 정부 때 대학 정원을 약 6만 1천 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76%가 지방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대학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전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는 명칭으로 대학을 평가해서 서열화해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바꿔서 계속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어떤 정원 감축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방 대학은 폐교도 되고 정원도 줄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반대로 서울의 주요 대학은 거의 정원이 줄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요 대학 9곳은 2015년 이후에 정원 감축률 1% 정도 내외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줄고 이제 서울은 늘어나는 혹은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대학교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겪으셨고 네. 이렇게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도 이런 상황을 피해가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전체로 보면은 224개 4년제 대학에서 162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학의 약 62%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요. 이제 추가 모집을 통해서 그 정원을 충원했는데 그 수가 무려 2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맘만 먹으면 이 4년제 대학에 모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이 아니고 네. 지방의 사립대입니다. 예,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전남대와 조선대가 실제로 전체 모집 정원의 97% 정도 모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남대, 동신대 등등의 대학들이 또 90% 수준에서 모집을 마감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욱더 문제인데 2024년이 되면 입학 자원이 12만 명이 부족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입학생 충원이 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입학 자원이 부족해서 학생들 입학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등록금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이 교육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부족해져서 교육 여건이 더욱더 나빠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줄이게 되면은 실제로 양질의 교육도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이 낮아져서 결국 또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빈익빈 현상의 이 순환고리가 형성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대 위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네. 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원이 줄어든 게 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고 수도권 대학들은 거의 줄지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대학은 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정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입학 정원을 쭉 보게 되면요, 입학 정원도 준 폭이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주는 게 좀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컸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소재대학은 그 동안에 약 그 1.4%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 경기와 인천 지역은 7.5%, 5%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전국 평균이 8%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이제 입학 정원이 적게 줄었고요. 반면에 이제 제주에서는 21.6%, 그리고 이제 경북은 16%, 전남은 14.9%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계속 정원을 줄여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방 대학이 이 구조조정 또 정원 조정을 통해서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동시에 이제 정원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안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를 모두 같이 줄인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네. 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10%를 줄이고 또 일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또 퇴출시키는 그런 방식을 동시에 실제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수도권 대학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냉담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대학들이 만약 정원을 줄이게 되면 대학의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게 돼서 이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만약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줄이려면은 정부가 그만큼의 줄어든 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등록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을 별도로 지원해 줄 거나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 등록금 인상을 지금 또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감축에 동참을 해줄지도 좀 미지수고 정책적으로도 좀
보완이 될지도 이제 미지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이 한전공대가 개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한전공대의 설립 지역이 전남 나주입니다. 이렇게 지방대학 위기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좀 새로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에서 그동안에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전공대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방대학이 어려운데 굳이 또 별도의 정원이 필요한 대학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이의 제기를 했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면서 지체됐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공대를 보게 되면 교수는 100명이고요. 학부생은 400명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 600명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건 학부생 중심의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생 중심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학부생 400명은 매년 100명씩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입학 정원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또 이제 여기 입학하는 입학 자원들은 이제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갈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스트라든지 전남대는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갈 우수한 인재들을 붙잡아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공대 설립과 대학의 어떤 입학 정원 줄여드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또 지방대 문제 대안으로 제시됐던 이 공영형 사립대 사업이 있죠.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좀 닻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영형 사립대는 이제 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 정말 어려운 대학들을 폐교시키거나 또 퇴출시키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조금 높여서 지속시키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고요.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공약이자 동시에 또 국정 과제로 채택돼서 추진됐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한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운영비 50% 이상을 충당해주고 대신에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충당하기 위해서 공영성을 좀 강화하자.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지방 사립대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제도를 이제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반대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2019년, 20년도에 각각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올렸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행히 5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한 5개 대학에 10억씩 해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제 이 사업이 좀 변경이 됐고요. 사업 명칭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학들 중에서 공영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변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의 대학을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을 살리는 데는 크게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불씨는 살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앞으로 또 사립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대 관련 문제가 지속이 되면 이제 지방대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또 이 지방대 소멸은 또 곧 지역의 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좀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그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대학 자체 고용도 있고요. 그 고용은 대부분 지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 주변의 상권도 사실은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룸 같은 거,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설비 이런 데도 이제 또 굉장히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지역의 대학들이 어려워지면서 과거에 그 한때 권리금을 주고 이 거래가 되던 지역에 있는 대학과 상권들이 실제로 이제 빈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그 대학가의 원룸들이 방구하기 전쟁이 있었습니다. 개학이 되면 좋은 방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막 경쟁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대로 네. 학생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에 동신대가 없다. 또 순천에 순천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지가 아마 짐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위기가 가장 높은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위기는 지방 소멸을 급속하게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작은 지자체에 대학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 지역의 소득하고 고용에 한 대학이 한 9%의 영향을 미친다, 차지한다 이런 또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원도 강릉시에 사례가 있는데요. 이 관내에서 대학생들이 소비를 하는 것들이 연간 1,6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600억 원은 어떤 정도의 규모냐면 강릉시 전체 예산의 10%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강릉에 있는 대학이 또 대학생들이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8년에 한국은행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간, 최근 5년간 강릉 지역의 대학생 3,600명이 감소를 하면서 매년 연간 소비 지출이 278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의 경제나 산업이나 고용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 소멸도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학의 존재가 지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좀 지방대학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나 전남도, 지자체들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지난 2월 28일 교육부가 관계부처 비수도권 또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제2차 지방대학 및 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대학 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이건 5년 주기로 매년 지방대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2차 계획안이 지금 마련이 됐는데 이 계획안 안에는 지역 인재를 수도권에 유출되는 현상을 좀 막아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제 전남도도 이 대학이 지역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도록 대학 지역 연계 협력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주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등의 사업들을 통해서 2년제 및 4년제 대학 14곳 정도를 정해서 뭐 사업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대학이 지역에 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가 최근에 이제 또 지역의 대학의 어려움을 이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의회 그다음에 시교육청 또 이 17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기초해서 대학 발전 협력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 그다음에 또 교육청 각 대학들이 거기 인력을 파견해서 그 대학 발전 협력단에서 이 중앙정부와 대학 간의 어떤 관계 설정 그리고 지원 체계 유지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형태로 지자체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자체들의 노력이 있는데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지방대학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좀 방안, 해결, 대책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입학 정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대학들의 경쟁력 평가를 통해서 입학 자원을 줄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입학 정원 조정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이 지역이 동시에 좀 입학 정원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이 대학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또 퇴출시키는 그런 구조를 좀 가져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대학 스스로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특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학과나 전공을 좀 폐지하는 쪽으로 대학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정부라든지 대학 스스로라든지 어떤 특정 주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모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방대학의 위기 관련해서 교수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학 정원 미달 사태까지 현실화된 상황에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